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뭐 공조 설비라던가 제한 설비 등의 덕트 설비에 설치되는 댐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정리된 자료들도 많긴 한데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많아서 한 번에 좀 영상을 합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댐퍼 종류는 정말 많아요. 뭐 VD, FD, BDD, 뭐 PLD 뭐 많은데 일단 이 명기는 너무 대충 썼네요. 명기는 범례에 따라서 도면을 받게 되면 맨 앞에 범례가 있는데 그 범례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처럼 표시가 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덕트 중에 이렇게 설치가 그러니까 표기가 되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덕트를 원라인으로 그리게 되면 댐퍼를 이렇게 많이 그리고요. 이렇게 투라인으로 덕트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던가 뭐 아니면 여기다 이제 모터를 그려서 M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 풍량 조절 댐퍼부터 볼게요. 풍량 조절 댐퍼, 우리가 이거를 볼륨 댐퍼라고 해서 VD라고 보통 기재를 합니다. 얘는 수동으로 풍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조들도 많이 할 건데 일단 얘도 우리 버터플라이 밸브처럼 버터플라이 플라이 댐퍼가 있습니다. 이제 모양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한 개짜리일 때를 버터플라이 댐퍼라고 이제 부르는데 덕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서 본 거예요. 축이 있으면 댐퍼가 파란색은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풍량을 조절하는 거죠. 뭐 얘가 풍량이 과다하다 싶으면은 최대한 막는 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풍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여는 거죠. 더 돌려서 이런 식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크게 나누면 또 루버 타입이 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행익형과 평행익, 날개가 평행이다 또는 마주보고 있다, 대항익형이 있어요. 얘가 일단 마주보고 있어서 압력 손실이 큰데 뭐 뭘 쓸지는 뭐 제품 그냥 고르는 거죠. 얘는 살펴보게 되면 덕트고요. 1단이 아니고 아까처럼 뭐 2단 또는 3단으로 설치돼서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닫으면 이렇게 닫히는 거겠죠. 이거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항익이라고 하면 그럼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체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얘는 다 이렇게 유체 흐름을 갖는데 얘는 이제 틈새가 좀 그 불균등하니까 얘가 압력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걸 뭐 설계할 때 이게 평행익형이다, 대항익형이다 이렇게 딱히 구분지어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덕트가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면 여기다 설치를 해서 이거 우리가 스플리트 댐퍼라고 하거든요. 여길 축으로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분기가 얼마나 될지 그거를 이제 나누는 댐퍼를 말합니다. 그리고 풍량 조절 댐퍼에 사실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VD는 수동 VD예요. 우리가 원심식 송풍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리겠죠. 분필로 그리면 쉬운데 오히려 이게 더 어렵네요. 아이고.
송풍기 흡입축이 이렇게 있고 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흡입구 구멍에 이런 식으로 그 베인이라는 걸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도 제어할 때 많이 설치하는데 풍량 제어도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방식이 여러 개인데 피자 조각처럼 생겨서 여기 이게 축이 돼 있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애가 있어요. 열리면 이렇게 보일 거고 닫히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풍량을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댐퍼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수동이 있으면 자동이 있어야겠죠? 자동을 우리는 모터를 설치해서 MVD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터 풍량 조절 댐퍼인 거죠. 얘는 똑같은 요 댐퍼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터를 설치해서 신호받으면 신호된 값으로 열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 값을 온오프 제어를 하고 있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고요. 이 열린다는 건 보통 완전 개방이 아니고 설정된 값이에요. 물론 완전 개방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3위치 요거를 좀 돈을 더 쓰면 3위치 제어라고 있어요. 그러면 100% 개방, 그 내가 설정한 값만큼 개방, 그리고 이렇게 0% 개방, 이게 폐쇄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우리가 다위치 제어라고 하죠. 이건 뭐 댐퍼라기보다는 갑자기 머리에 꼬였네요. 이거 자동 제어죠. 그리고 제 댐퍼를 다 할 거니까 순서는 좀 섞이더라도 소방에서 부속실 제한 설비에 복합 댐퍼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풍량 조절 댐퍼예요. 이건 제가 영상을 아직 안 올렸지만 제언을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데, 아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뭐 개념적이니까 50% 50%라고 해볼게요. 얘는 핸들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수동인 거고 이쪽은 자동인 거예요. 즉 얘는 모터가 이렇게 달렸겠죠. 우리가 부속실 제한이라는 건 가장 기본 값으로 봤을 때 누설량과 보충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풍량을 누설량은 출입문이 폐쇄됐을 경우이고 누설량의 보충량까지 합쳐지면 이건 이제 출입문이 개방됐을 때 필요한 풍량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출입문이 개방됐을 때가 풍량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출입문이 폐쇄됐을 때는 풍량이 적게 필요해서 많이 풍량을 보내게 되면 과압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단 사실상 송풍기가 필요 풍량보다 크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핸들을 조정해서 이 누설량에 적합한 풍량을 맞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폐쇄를 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러면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풍량으로 조절해서, 이건 이미 조절된 값이에요. 변동이 없고 과압이 생기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제 출입문이 개방되면 방연 풍량이 필요해서 더 많은 풍량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과압이 안 걸리려고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 신호를 받아서 모터 댐퍼를 개방해서 얘도 개방되는 거예요. 즉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는 얘는 클로즈 상태였다가 출입문이 개방되면 오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복합 댐퍼가 이제 만능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현장 데이터 값을 보면 20개층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데 그 이상이면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댐퍼 중에 FD가 있죠. 여기 좀 가볼게요. FD 이게 뭐냐? 방화 댐퍼죠. 방화 댐퍼의 가장 기본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장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꼭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필요로 한다면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상업용 주방에 후드 덕트라던가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경우에 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방연 댐퍼가 있죠. 방연 댐퍼. 얘는 불은 못 막고 연기만 막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거의 99.9%가 퓨즈 타입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벌써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퓨즈 타입을 주방같이 연기라던가 다량의 연기라던가 온도가 팍팍 올라갈 것 같은데 말고는 못 쓰게 해버렸어요. 즉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서 폐쇄하라 이 말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까꿀로 말하면 퓨즈 타입은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게 아닌 열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소에는 못 쓰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2023년 3월 22일인데요. 지금 해당 기준 법규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규가 바뀔 수도 있으니 유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래도 퓨즈 타입을 먼저 살펴보자면 쉽게 생각하시면 덕트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퓨즈로 붙여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 화재에 의해서 퓨즈가 녹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닫히던 게 퓨즈 타입 방화 댐퍼였어요. 방화 댐퍼는 온도가 뭐 72도, 또 뭐 103도, 280도, 뭐 385도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 온도는 사용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연 덕트라고 꼭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FD가 있으면 MFD도 있어요. 요즘 퓨즈 타입을 설치 안 하고 연기랑 불꽃을 감지해서 방화 댐퍼가 폐쇄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MFD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냥 FD로 표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MFD는 뭐냐? 얘도 모터 달려서 얘 폐쇄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연기와 불꽃을 감지해서 폐쇄한다는 건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이렇게 납작한 연기 감지기를 덕트 내에 삽입을 해서 얘가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날로그라고 할까요? 여기 모터를 데모로 할까요? 이건 아주 개념도입니다. 모터를 이렇게 달아놓고 감지기 신호 보내서 모터 댐퍼를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는 연기 감지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불꽃 감지기로 덕트 폐쇄하는 건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뭐 스파크 앰버 감지기라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는데 원래 덕트는 삽입형 감지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덕트라는 건 우리가 강제 기류가 기본이기 때문에 연기가 골고루 안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는 덕트의 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삽입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는. 이 길이는 이 덕트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에 이 삽입형 덕트를 감지기를 쓰는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국내에서 또 잘 안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풍량 분배용 댐퍼라는 게 있는데, 이 덕트가 우리가 이제 프렌치 방식으로 이렇게 분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청바지라 그러죠. 이렇게 바지 타입으로 분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 AB는 여기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볼륨 댐퍼를 달아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옛날에는 이제 스프릿 댐퍼랑 비슷한 거죠. 요렇게 댐퍼를 축을 달아놓고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서 풍량을 조절하도록 했는데, 저는 실무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있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기재를 했고, 또 했으면 많이 쓰는 거 해야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MD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모터 댐퍼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온오프 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건 자동 제어에 관련된 건데 그 비례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공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경우에 C로 풍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댐퍼를 설치해서 얘네의 비율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얘가 60% 열렸으면 얘는 뭐 40%가 열리게 한다던가. 원래 개통도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댐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댐퍼가 좀 많네요. 또 다음 댐퍼 가보면 자주 쓰는 거, 자, BDD라고 있죠. 얘는 백 드래프트 댐퍼예요. 댐퍼. 이게 그 배관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얘는 쉽게 생각하시면 체크 밸브예요. 즉 일방 통행용 역류 방지 댐퍼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설명한 거고, 역류 방지 댐퍼는 대표적으로 그 드라이 에어에 많이 설치가 돼요. 드라이 에리어에. 얘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가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덕트예요. 이게 메인 덕트라고 해볼게요. 다른 팬에서 온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팬 1번, 팬 2번. 이렇게 해서 그 배기 덕트를 드라이에어 등에 합쳐서, 드라이에어일 수도 있고요, 내보낼 경우에 이 팬들이 다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번 팬을 오프한다면 2번이 밀어넣게 되면 1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백드래프트 댐퍼를 설치하는 거예요. 얘의 원리는 뭐냐? 얘도 덕트를 그려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축에 댐퍼가 여러 개 달렸는데, 블레이드가요, 얘는 이렇게는 불 수 있는데 거꾸로 불게 되면 얘가 이렇게 위에 얹혀져 가지고 중력식인 거죠. 보통 바람이 못 부는 거예요. 얘가 즉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팔랑팔랑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백드래프트 댐퍼도 댐퍼가 덕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댐퍼가 커지게 되면 이 날개가 많아져요. 왜냐면 작고 크게 만들면 이 바람이 불 때 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서 이렇게 작은 날개로 분리를 하는데, 또 분리를 하면 그 유효 면적이 작아져서 프리에리어가 작아져서 또 마찰 손실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댐퍼가 무지 많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PRD, 얘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하죠. 얘는 소방에서 가스계 설비에 가스를 뿜어대서 불을 끄는 장소에 가스를 뿜어서 불을 끄려면 그 실이 밀폐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만약에 덕트 디퓨저가 이렇게 있다면 가스가 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당에 연결된 부분을 잠그는 덕트예요. 이걸 이제 어떤 원리냐 살펴보시면, 이건 좀 그려볼까요? 단면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지워보고 2D로 어떠한 실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여기 덕트가 와서 디퓨저가 달려 있다면, 이게 일단 해볼게요. 디퓨저예요. 그러니까 덕트예요. 우리가 또 소화가스 헤드가 달려 있을 거예요. 얘가 터져서 가스가 나와서 불을 꺼야 되는데 이 가스가 이렇게 덕트로 역류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누설이 될 우려인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 가스 방출과 동시에 여기 입구 쪽에 폐쇄하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를 달아서 가스약이 이송되어 오면 여기서 뽁 따가지고 요 댐퍼에 연결을 해서 그 가스로 밀어서 요 댐퍼를 동작시켜서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구를 위해서 여기다가 밸브를 하나 달아주게 되죠. 가스가 차 있으면은 댐퍼가 계속 닫혀 있으니까 불 꺼져 있으면은 얘 핸들 열어가지고 배출해서 다시 폐쇄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 원리는 이런데 얘 동작 원리를 또 살펴보면요. 자, 말 그대로 피스톤을 이용한 댐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통이라고 해야 될까? 원통이 있는데 좀 개념입니다. 여기 이렇게 판때기를 넣어놓고 여기 뽕 해서 그 가스 배관 연결하겠죠. 뭐 동관 6mm라던가 가스 약재가 들어오는 인입 배관이 될 거고, 여기 이제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얘가 이렇게 나사라고 해야 될까요? 파여 있어요. 홈이 있어요. 홈이. 그 다음에 댐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댐퍼에 이렇게 축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톱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톱니가 아닌 것 같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너무 못 그리네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가스 약재가 이 동관을 통해 들어오면 여기에 압력을 상승시켜서 이 압력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 같은 홈이 파여져 있는 이놈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게 이 톱니를 돌려서 이 댐퍼를 폐쇄시키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생각해 보시면 얘 피스톤 릴리즈의 크기는 거의 기성품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덕트에 설치되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크기가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일정 이상 크다면 뭐 한 1제곱이라든가 2제곱 이상 되면 이 릴리즈로 폐쇄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되면 댐퍼 업체랑 이제 말씀을 나눠보시고 MD를 설치하셔서 화재 신호랑 연동해서 분할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D도 한 개로 하면 안 되고 구동기를 여러 개 해서 그 뭐 A 구역, B 구역, C 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한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덕트가 이렇게 유입구가 가스 약재가 뿜어지는 실에 없고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한다면 얘는 누설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스톤 릴리즈 댐프를 설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댐퍼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건 좀 짧게 할게요. 많아서 릴리프 댐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소방에서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릴리프 밸브랑 똑같습니다. 얘는 과압 발생 시 열려서 배출하는 거예요. 원리는 BDD랑 비슷합니다. 그 제연 설비 같은 또는 공조에서 입상이 높은 경우에 덕트의 이 길이가 높으면 우리가 제가 이게 투라인으로 그릴게요. 덕트가 매우 이게 높이가 높으면요 내부와 외부 T1과 덕트 내부와 실외 바깥에와 이 온도 차이가 커지면 우리는 연돌 효과라는 거에 의해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덕트의 상층부에 과압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제연 설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압을 복합 댐퍼라던가 인버터 제어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과압을 빼주자 해서 위에다가 댐퍼를 만드는 거예요. 댐퍼는 뭐 이제 그 압력을 설정하는 거 결국 기술이겠지만 얘도 이렇게 폐쇄시켜 놓고 내가 설정한 압력보다 실내 압력이 커지면 그냥 얘가 열려서 퓨슉 빠져나가서 풍량을 배출함으로 인해 압력을 저하시키는 댐퍼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합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MD에서요 우리가 이제 댐퍼를 살펴보면 좀 3D로 제가 왼쪽으로 그리는 게 편해서 죄송합니다. 옆으로 그려야겠군요. 결국 이렇게 댐퍼를 그려보면 우리가 요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어서요 이렇게 닫히는 거였잖아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블레이드가 철이다 보니까 누설량이 많아요. 틈새에 철끼리 뭐 부딪혀봐야 얘가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렇게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스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고무 같은 거를 합성 수지를 여기 날개 끝에 끼우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칠을 못했네요. 그러면 닫혔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원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못 그리네요. 이렇게 닫혔을 때 실제로는 이 철이다 보니까 이격이 있어서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 고무 패킹을 이렇게 끼워서 날개에 누설량을 줄이는 걸 우리가 에어타이트, 공기가 타이트해서 못 지나간다 뭐 이런 뜻이죠.
에어타이트 댐퍼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또 소방 부속실 제한 설비에 자주 쓰이는 자동 차압 조절 댐퍼라는 게 있어요.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급기 댐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죠. 원래는 자동 차압 과압 조절 댐퍼였는데 얘가 날라갔어요. 얘 일단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요 실 안에 좀 크게 해볼게요. 요 실 안에 여기에 댐퍼를 설치했는데 얘 위에 이제 구동 모터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모터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모터의 압력을 요 실과 면한 실에다가 차압공을 설치해서 이 실 바깥과 부속실이죠. 부속실의 압력을 차압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얘가 50파스칼을 유지해야 된다면 이 차압이 50보다 커지면 작으면 했네요. X가 50보다 커지는 경우, 작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커지면은 50파스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댐퍼를 폐쇄를 하는 거고, 작으면 50파스칼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다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비례 제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동작 시간을 살펴보면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뭐 온오프라고 봐도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근데 이게 왜 과압이 왜 빠졌냐, 이 댐퍼가 폐쇄가 돼도 누설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설량은 결국 우리가 이 풍량은 압력에, 정확히 말하면 압력 차이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제곱이 아니고 제곱근이죠. 그렇다는 무슨 말이냐, 이 실에서의 누설량이 있어요. 방화문이 되겠죠. 이 방화문에서의 누설량보다 여기서의 누설량이 커지는 순간 이 댐퍼는 과압 조절 기능이 없는 댐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델타 P가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차압 조절 댐퍼는 덕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덕트 내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PD라고 할게요. 이 덕트 내 압력이 커지면 이 댐퍼에서도 누설량이 커져서 과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FI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얘는 이제 과압 성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벌써 빠진 지 얘도 몇 년 됐죠. 이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댐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안 한 댐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